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를 다녀왔다고 했죠. 네, 그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니 역대 모든 대통령님들이 가족 문제로 힘들어했고 또 그 가족들이 사고를 치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절대 정치적인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 꼭 아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절대 정치적인 것과는 그 어떠한 관계도 없는 거예요. 다만 청와대 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본관을 들어가며 역시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부강해진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청와대 전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정면에서 바로 보이는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나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 산은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문필봉이라는 것으로 이 근처에서 대현자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대현자가 생긴다라는 말인 것이고, 또한 청와대에 들어가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재정, 즉 금전적인 번영을 만드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 역시도 들었었습니다. 네, 청와대 곳곳에 전부 부를 만든다는 소나무들로 꽉꽉 채워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라의 불행을 막는다는 비보 풍수들이 청와대 건물 곳곳에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그 안에 그려진 그림 역시 풍수에 맞게, 위치에 맞게 정말 좋은 그림들이 제대로 잘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청와대를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 네, 아주 뻔한 곳, 주변에 산에 용들이 둘러싸고 있는 금계포란 형님이 보이시죠? 여러분, 청와대는 정말 이렇게 좋은 명당에 좋은 지세를 가진 곳에 또 좋은 형세를 만들어서 잘 지어진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전후 그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던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이곳을 보면서 왜 저 사위 풍수들이 이 청와대를 절대 흉지라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얼마 전에도 천공이니 명태균이니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을 했었다고도 하죠. 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와대 본관을 보고 관저로 발을 옮기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고택도 어느 집도 이렇게 지어진 집은 없습니다. 이곳에 지어진 집, 즉 상춘제는 정말 최악의 풍수였다는 거예요. 먼저 대통령의 관저, 이곳 상춘제는 청와대와 등을 돌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물론 관저가 저 멀리 청와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있다면 비록 이런 모양이라도 절대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관저는 명백히 청와대 안에 지어진 건물이고, 실제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은 과거 노비들이 기거하는 곳이나 또 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머무는 곳 뿐이었어요. 네, 관청으로 말하면 죄인들을 가두어 두는 곳, 즉 옥사나 노비들이 기거하는 곳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경복궁, 즉 과거 왕궁의 건물들이고, 또 이것이 과거 양반들이 풍수에 맞춰 지었던 고택들입니다. 혹시 이 건물들 중에 다른 방향, 등을 돌리고 있는 방향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보이시나요? 네, 세상 그 어떠한 고택도 특히 왕궁이라면 절대 왕이 거주하는 곳, 대주가 거주하는 곳과 등을 지고 돌아서도록 지어진 건물들은 없습니다. 네, 이런 풍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 한옥 중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과 등을 돌리고 지어진 곳이 있던가요? 맞습니다. 무조건 같은 방향을 보던가 아니면 최소한 본체로 향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대통령 관저에 머무는 사람 중에 무조건 죄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역대 모든 대통령님들의 가족들이 다 그랬었죠. 다음으로 세상 그 어느 집도 주인, 즉 대주가 머무는 방이 끝방, 즉 골방인 경우는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상춘제, 즉 대통령님이 거주하시던 관저의 조감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맨 끝방 골방이 대통령의 방이죠.
맞습니다. 항상 주인은 가운데 앉거나 가운데 머물거나 최소한 그 주변에라도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이러니 대통령이 그 가족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문제는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 관저가 서로 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네, 관저는 모두 벽으로 막혀 있어 청와대 본관이 일절 보이지 않는 형국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경복궁입니다. 이곳 중 어느 곳에서 본관, 즉 왕이 머무는 근정전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자, 이것은 과거 고택들의 조감도들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 주인이 기거하는 곳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는가요? 맞습니다. 이러니 대통령님이 집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는 것이고 또 일에 대한 국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청와대에만 들어가면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 국민과 담을 쌓고 산다라는 말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항상 국민들의 삶을 잊고 사는 대통령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네, 절대 풍수의 초보적인 것만 공부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집을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님 가족이 문제였죠. 또 박정희 대통령님 가족이 비운을 당하셨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누가 가족 문제로 자유로웠던 분이 있던가요? 물론 그 후로도 다 그러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는 자기가 무슨 대통령의 풍수자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일 그 사람이 풍수의 지식이 조금만이라도 있었더라도 절대 이런 것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한마디로 사이비, 즉 반풍수였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도 사주학, 풍수학, 성명학의 반풍수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곧 대통령님이 되신 분이 청와대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도 그렇고 다른 당에서 대통령님이 되셔도 그렇습니다. 제발 이 관사만은 꼭 고쳐서 새로 지어 들어가셔서 다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족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누구는 에이 풍수 그거 미신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풍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국내 거의 모든 풍수쟁이들이 청와대 터가 아주 흉하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관저가 최악의 죄인을 만드는 형국으로 지어졌다고 말했던 분 없었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부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번영을 바라면서 이 영상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